오늘의 첫 번째 소식. 이화영, 검찰이 정관 변호사를 소개해서 자기를 회유했다라고 하는데, 검찰은 그런 적 없고 회유했다고 했다는 그 변호사도 나 당신한테 뭐 검찰이 소개해 준 게 아니고 당신하고 당신 가족들이 소개해가지고 수원구치소하고 검찰청에 가가지고 한번 접견한 적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화영 씨, 이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는데 이 상황 어떻게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화영 씨의 거짓말의 핵심, 이 사람이 왜 거짓말을 하고 있는가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이 거짓말을 하는 것은요, 검찰의 신뢰를 훼손시키기 위한 겁니다. 검찰이 지금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이화영 대북송금과 관련해 갖고 기소를 했고, 이제 1심 판결이 뭐 올해 안에 난다는 거 아닙니까? 6월 7일. 6월 7일에 난다는 네, 얼마 안 거잖아요. 남았습니다. 6월 7일에 나는데, 그 전에 이화영이 이재명 대표에게 자신이 대북 사업과 관련한 보고를 모두 했다. 그렇죠. 라고 얘기를 했었다는 진술을 했는데, 이 진술이 자신은 회유에 의해서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회유가 있었다는 술자리는 자신의 진술이 있은 후에 나온 얘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선후 관계가 잘못됐는데. 회유는 뭐 해달라고 회유하지, 다 해놓고 나서는 회포를 푸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네. 회유 술자리가 아니라 회포 회포 술자리였다면 또 말이 예.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은 검찰 신뢰에 훼손을 줘서 사법부가 검찰이 그 작성한 기소 내용이 이게 사실이 아닐 수 있겠구나. 이게 증거로서 채택하기 어렵구나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지금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건데, 근데 이 그 증거로서 채택할 수 있는 진술은 일관성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지금 일관적인 내용을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기사를 쓸 때도 아니면 조서를 쓸 때도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뭡니까? 이건 사실 육하원칙. 육하원칙. 저랑 많이 하시네. 육하원칙.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어떻게 아닙니까? 그렇지. 자, 근데 거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그 결과는 똑같아요. 무엇을 했다는 거는 변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자기가 갖고 있는 동기가 충분하기 때문에. 그럼 거기서 중요한 게 언제 어디서가 구체적이어야 되는데, 벌써 언제라는 시점이 오락가락하고 있고요. 한 3번 넘게 네. 바뀌었죠. 어디서라는 것도 오락가락하고 3번 있어요. 넘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사법부에서 이 사람이 지금 진실 얘기하고 있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을지, 저는 이 얘기하고 있는 근거나 뭐 이런 동기나 모든 면에서 결국엔 사법부가 판단할 영역 아닙니까? 근데 이거는 정말 이게 자기들 주장이 사실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화영과 민주당의 이화영을 도와주고 있는 변호사는 공수처의 검찰을 고소나 고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직권남용으로?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근데 그렇게 안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렇게 하면 정식 수사가 돼갖고 증거들이 다 나오니까 자기네들이 일찍 털려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은 무고죄로 지가처벌. 예. 무고죄로 지가처벌. 그러니까 그 허위의 사실을 가지고 고소를 할 경우에는 네. 결국 타인을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할 경우에는 네. 그것 자체가 형법상 무고죄가 성립되는 겁니다. 그렇기 아니, 때문에 그래서, 이 사건 같은 경우에 계속 언론 플레이만 하는 거죠. 언론 네네, 플레이. 네. 지금 이번 같은 경우에도 이제 검찰이 자기를 회유했다는 것이라고 하면서 자필 편지로서 괄호 열고 1이라고 썼다고. 네. 그럼 이건 1탄 이외에 그렇죠. 2탄, 3탄, 후속탄이 있다고 하는데, 네. 그거 내가 당신 언론에 안 내고 그거 공수처에 내면 내가 좀 믿어줄게. 네. 그 공수처에 내면은 내가 거짓말 한다고 입만 벌리면 구라라고 한다는 벌구라고 얘기하지 않고, 정말 공수처에다가 제대로 한다고 하면은 제가 한번 제대로 진짜 이화영 씨 말씀을 한번 전해드리고자 싶은데, 지금 우리 정광재 대변인 말씀처럼 일시, 장소, 그리고 또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하나하나 한 번도 변경되지 않은 게 없어요. 네. 아까 얘기한 것처럼 회유했다는 날짜도 처음에는 6월 30일이라고 했다가 아니면 7월 3일이라고 했다가 그 날짜가 왔다 갔다 다른 객관적 증거를 대니까 바뀌었고, 장소도 처음에는 수원지방검찰청 1313호 앞에 있는 1315호 창고라고 네. 했다가 또
세미나실이라고 했다가 또 그게 거기가 이제 그 피의자 대기실이라고 했다니까 이제는 그 검사실 안에 있는 이 그 영상 녹화실이고 네. 그렇게 했다고 거기 사진 검찰이 내면서 큰 유리창이 있어서 교도관도 다 볼 수 있다고 하니까 그건 이제는 그건 이제 그 검사 개인 휴게실이야. 네. 이렇게 지금 바꾸고 있고 또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술을 만취하던 먹어가지고 네, 뭐 자기는 정신이 마시지 얼굴이 않았다. 벌개져가지고 다른 사람 다 가고 7시나 넘어가지고 한참 네. 있다 갔다고 했는데 이제는 술 먹은 적도 없다. 입에 흰 걸 댔더니만 술에서 나 안 먹는다. 이렇게 했다고 지금 바꾸고 있단 말이에요. 도대체 이 말 믿어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이게 자꾸 민주당이 검찰 독재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있잖아요. 우리 정부에 대해서. 근데 검찰 독재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찰이 나쁜 사람들 잡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혹시 일반적으로 법 잘 지키고 사는 사람들이 검찰 독재를 실감하면서 살 정도로 검찰이 우리를 괴롭히고 사나요? 저는 검찰에서 아직 불러본 적이 없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법 잘 지키고 살면 그 검찰의 맞아요. 독재를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검찰 독재라는 프레임을 자꾸 씌우다 보니까 민주당 지지자들이나 아니면은 뭐 우리 쪽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은 맞아. 검찰 독재가 있어. 그리고 얘네들은 충분히 이화영을 이렇게 괴롭히고 회유하고 해서 증언을 조작할 수 있어 라고 하는 프레임에 지금 이미 걸려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여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저 사람들이 만드는 일종의 가스라이팅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않으면 이거 저 사람들 파놓은 덫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데 이거 하나 좀 말씀드릴까요? 이번에 그 민주당이 공천하면서 친명 대박 그리고 비명 친명횡재, 친명횡재 비명형사 친명 대박 비명 쪽박이었잖아요. 예, 예. 그런데 그거보다 더한 사람들이 있었잖아. 대장동 변호사. 네네. 대장동 변호사. 대장동 변호사라고 한다고 하면은 양부남 네. 전 부산고검 검사장 그리고 또 박균택 광주고검 검사장 그리고 또 그 외에 김동아는 이제 뭐 대장- 범법인 태평양 예, 예. 그 변호사 막내 변호사였기 때문에 거긴 검찰이 아닌데 나머지 2명 검찰 출신으로 지금 검찰 출신 네, 내가 네, 얘기하는 것은 대장동 변호사들 자기들은 그렇게 뭐 하면은 정관하면 안 된다 정관 예우다 뭐라고 하면서 대장동 관련돼 가지고 이재명의 변호사가 검찰 출신이고 예. 그리고 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른팔 정진상의 변호사가 검찰중앙지검 특수부 수사 네. 그 검사고 또 그리고 또 김용의 변호인도 검찰 출신이야. 그리고 그 아까 대장동 변호사 5명 중에 김동아란 막내 빼고는 다 검찰 고위직 출신이고 네. 대부분 다 검찰 특수부 출신이야. 네. 만약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됐다고 하면 그 사람들 다 어떻게 보면은 그 용산이라든가 대통령실이라든가 아니면은 법무부에서 고위직을 할 사람인데 뭐 할 것도 없어. 지금 벌써 다 국회의원 당선인이야. 맞습니다. 그게 검찰 독재예요. 국민의힘의 이 힘이 다 떨어진 참 아니, 심지어 저 대통령에 가까운 사람들 고속 변호사를 비롯해서 싹 다 떨어졌어요. 맞습니다. 그게 검찰 독재예요. 민주당이 얘기하는 검찰 독재란 건 뭐냐면은 검찰이 이재명 수사하면 그게 검찰 독재라는 얘기 아니에요, 사실. 이재명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안 하면 그때부터 이제 검찰 독재가 아닌 거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이죠. 저는 검찰 독재라는 건 있지도 않은 그 가상의 이미지를 만들어 놓고 악마화하는 거죠, 계속. 이게 네. 검찰 독재입니다. 이게 검찰 독재입니다. 제가 지금 재판정 가는 건 검찰 독재 때문입니다. 이렇게 계속 지지자들을 향해서 가스라이팅 시키니까 이 가스라이팅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지금 접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최근의 상황들을 봤을 때 저는 상식적인 국민들이 범죄자 이화영의 증언을 믿어줄 것인가 아니면 우리 공권력 절차적 그 정당성을 가진 공권력에서 얘기하는 검찰의 이야기를 들어줄 것인가 이건 굉장히 상식적인 국민들이 판단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 사람이 왜 그런 거짓말을 하고 있냐 이 거짓말을 입증할 그 뭐라 그럴까요? 스모킹건이 분명히 없을 거다. 그 스모킹건은 뭐냐?
CCTV 아닙니까? CCTV가 근데 지금 한 뭐 달 아시겠지만 지금 세 3달 달 보관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6월 말에 회유가 있었다면 그 CCTV 있는 9월 전에 그렇죠. CCTV 확인해 봐라. 내가 그렇게 했었던 거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얘기했을 것 같은데 3달 지나고 지금 벌써 1년이 넘었죠. 예. 자, 작년 예. 6월이니까요. 예, 예. 그럼 그런 얘기를 왜 이 시점에 하냐? 이번 총선 결과도 영향을 줬다고 봅니다. 그렇죠. 이번 총선 결과에서 민주당이 이렇게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승리를 거두고 이후에 대통령이 이재명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식으로 딱 생각하니까 그건 한 거죠. 거예요. 사실 네. 이게 이번에 국민의힘이 이겼으면은 네. 이화영이 이렇겠습니까? 국민의힘이 압도적으로 승리를 했다고 하면 이화영도 정말 야 이렇게 가다 나도 다 죽겠네. 좀 이제 진실을 밝혀야겠다 이런 거지만 민주당이 이게 이기니까 엄매 기사라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 되면 나는 산다 이런 걸 믿고 지금 이렇게 날뛴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것 같은데요. 전 아까 지금 검찰 공화국, 뭐 검찰 독재 이런 얘기와 관련해 가지고 사실 미국을 한번 봅시다. 미국 지금 대선 원래 11월이 있는데 트럼프가 지난주부터 해가지고 주 4회 재판. 네. 앞으로 6주, 적어도 6주. 많게는 뭐 2달 훨씬 넘게 걸리죠. 지금 대선 선거운동 해야 되는데 대선 캠프도 그 기소를 해서 재판 받는 것 때문에 뉴욕으로 옮겼다고 합니다. 검찰 독재입니까? 사법부 독재입니까? 지난번에 총선 전날 이재명이 그 전에 계속 사법부 개무시하고 안 가니까 재판장이 당신 4월 9일 날도 나와라고 했던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되니까 김동아라고 아까 얘기했던 대장동 변호사 뭐라고 했어요?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사법부도 이제 손 좀 봐야겠다는 취지로 민주적 해서 통제? 민주적 통제를 해야 말도 안 된다. 되는 거죠. 무슨 댕댕이 소리입니까? 그러면은 미국도 사법 통제해야 되는 겁니까? 결국 아무리 자기 죽은 자기를 공천시켜줬다 하더라도 법조인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정말 아니라고 봅니다. 네. 결국 지금 조국이 12석이나 가져가고 이재명이 지금 백주에 대낮에 이렇게 대통령실 문 열고 박차고 들어갈 기세인 이것은 결국 법원이 제대로 단죄를 안 했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네. 조국에 대해서 2심 법원에 실형 2년 선고를 하면서도 법정 구속을 안 하다 보니까 이런 어이없는 결과가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어떻게 생각하면 이번 그 총선의 패배 원인 중에 하나가 사법부가 지나치게 온정적으로 보신주의, 했죠. 예. 보신주의지. 보신주의지. 사법부의 보신주의죠. 그러니까 2심까지 실형이면 법정 구속했었어야죠. 조국. 맞아요. 그런데 조국 대표에 대해서 개인의 방어권 보장인가요? 그래갖고 지금 뭐 30까지 이 구속을 안 하다 보니까 조국 혁신당도 만들고 뭐 이른바 정권 심판론 프레임이 강하게 걸리면서 우리가 그 프레임 속으로 빠져 들어가게 된 건데 저는 이 과정에서 이화영 씨가 이런 거짓말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작년쯤인가 그 정성호 이재명 대표의 뭐 친명 좌장이라고 꼽히는 분이죠. 저랑 뭐 개인적으로도 뭐 친분이 있는 분이지만 이분이 이화영 씨 면접 과정에서 야 이대로 가면 대통령이 이재명 된다. 맞아요. 잘 알아서 해라. 잘 알아서 해라. 맞아요. 요 정성호가 얘기를 했는데 특별 이렇게 그러니까 접촉 그게 차단 시설이 아니고 맞습니다. 예. 이렇게 그냥 쉽게 손도 잡고 아이고야 할 수 있는 그런 특별 면에서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와 연장선상에 이 사람이 이제 머리가 돌아가기 시작하는구나. 부인도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법정에서 당신 말이야. 정신 차려 뭐 이러면서 정신 차려. 예. 아니 정신 차려서 지금 그 진실을 얘기하고 있는 남편에게 부인이 와갖고 지금 세상 어떻게 법정에서 돌아가는데, 부부싸움하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이게 진짜로 검찰 독재라는 프레임을 걔네들이 자꾸 걸어오니까 여기에 빠져들면 안 되는데 우리가 안 이거 돼요. 진짜 예. 배도해야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개봉해야 지금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검찰에서 적극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라고 하면 바로바로 반박. 그러니까 굉장히 신속하고 예컨대 뭐 처음에 1315 창고라고 돼 있다라고 하니까 그러고 그것도 창고도 아니고 처음엔 지가 법정에서 세미나실이라고 했다고. 세미나실에서 자기들이 다 검사하고 다들 모아가지고 세미나 했다라고 했다가 그거를 창고라고 했는데 검찰이 그거 창고 아니고요. 거기 창고인 피의자 대기실이에요. 라고 했고 또 장소에 대해서 검사실 1313호 검사실 내에 있는 영상 녹화실이라 그러고 거기는 창이 조그만해 가지고 각도에 따라서 이 교도관들이
감시도 할 수 없었다라고 했는데 대문짝만한 창문이 달려 있는 네, 그걸 딱 맞습니다. 예. 이렇게 보이는 식으로 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지금 반박을 해서 지금 여론 조성에 있어 가지고는 아 이거 봐라 이화영이 거짓말하고 쌩까고 있네 이런 느낌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날짜도 3번 바뀌고 이번에 또 그런 객관적 증거를 들이대니까 지금 이화영 측이 이제 꼬리를 내렸어. 날짜를 밝히는 것은 무의미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더 이상 날짜에 대해서는 얘기 않겠다. 꼬리는 일단 내렸단 말이에요. 네. 이런 부분 저는 제가 봤을 땐 1313호 검사님께서 이화영과 이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저는 고소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면은 정말 이화영과 민주당이 스스로 이 사실이 맞다고 한다고 하면은 해당 검사를 직권남용으로 한번 고소를 한번 해보세요. 그렇지 못할 것 같으면 그 입 다무시라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좀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제 경제부 출입할 때 한국은행이 이게 통화 정책에 그래도 마지막에 돈이 없을 때 빌리러 가는 것이 한국은행이에요. 그게 더 레스트 리조트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리조트. 네. 그래서 한국은행이 그런 역할을 한다면 통화 정책은 근데 우리 사법부도 우리가 사실 생각하면 사법부가 마지막 그 보루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런 그 용어가 있습니까? 그럼 근데 이제 그 사법부란 취지는 어떤 거냐면은 사법부는 기소를 하면 사법부는 행정부가 아니에요. 네, 그렇죠. 예, 그럼 예. 당사자가 그 민사소송 소를 제기하고 네. 검찰이 기소를 하면 그거를 판단해 주는 기관이지 적극적으로 내가 나서 너 이리 와. 아, 그건 아니죠.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사건이 쟁점화 됐잖아요. 이화영도 6월에 이제 1심 판결이 나고 그렇죠. 이재명에 대해서도 위증교사와 선거법 위반은 맞아요. 올해 안에 1심 판결이 나잖아요. 납니다. 그럼 사법부가 이 마지막 보루가 돼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는 말 그대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연방 대법원 판사를 뭐라고 부르시는지 아세요? 뭐라고? 일반 법정에선 Your Honor라고 하거든요. 네. 뭐 존경하는 재판장님 Your 이렇게 하는데 Majesty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는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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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 그 자체가 정의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선고한 것 자체가 정의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네. 우리나라도 그래야 되는데 김명수, 권순일이 들어와가지고 다 말아먹은 거죠. 다 말아먹은 거죠. 사법부가 지금 어떻게 생각하면 지연된 정의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뭐 이렇게 그래서 항상 얘기하는 최근에는 거죠. 그 새로운 대법원장이 오신 다음에 굉장히 좀 속도를 높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만 예.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최후의 법적 정의를 세워줘서 사회의 기준을 마지막 어떤 기준을 설정해 주는 게 사법부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네네. 조국이 그렇게 나쁜 짓을 했다고 하면은 2심에서는 1심, 2심까지는 사실심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그 당사자의 어떤 자기 변호권을 지켜주기 위해서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실형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 안 할 수도 있지만 당연하죠. 2심이라고 한다고 하면 그때는 네. 법정 구속하는 게 거의 99개입니다. 그런데 네네. 그 예외로 서울고등법원이 조국을 법정 구속하지 않은 결과 이 총선이 개판이 된 거 아닙니까? 네. 저는 그런 점에서 사법부가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명확하게 선을 우리가 아까 영어로 했습니다만 선을 긋는 draw the line 선을 예. 그어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선 그어주는 역할이 무너지니까 대한민국의 정의가 무너지고 도덕이 무너지고 기준이 무너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 네. 안타까운데요.